안녕하세요. 차트입니다. 오늘은 댓글에 대해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저는 미국장을 보기 때문에 새벽 시간에 나와서 어저께 찍어 놓은 댓글을 이 시간쯤 봅니다. 그럼 이 시간에 이제 봐서 제가 영상을 새로 제작해서 이제 해주는데, 저는 보통 한 3시, 새벽 3시쯤 있나가요. 미국장 보고 뭐 이러다가 한 6시나 한 7시쯤 들어가서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눈을 붙이고 이제 장을 보는데요. 오늘 댓글이, 다른 댓글들은 다 이제 감사하다 이런 얘기였고요. LG화학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 LG화학 분명히, 길가 길사에서 분명히 해줍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찍어야 될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한 분은 뭐라고 쓰셨는가 하면, 아쉽다고 하면서 너무 늦게 8시 이후에 보내주니까 제가 매수를 어떻게 하나요? 요 부분은 뒤에 가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에 있는 설명. 아주, 어, 2차전지 잘 보고 있는데, 일목균형표를 일목으로 이제 보신다 그랬어요. 여기서 제가 글씨가 좀 잘 안 보여가지고, 일목균형표를 배우는 사람입니다. 혹시 LG에너지솔루션 일매수를 했다고 하네요. 그랬는데, 후행스텐 해성 기준선 좋아 보이는데, 워낙 관심이 없는 종목, 이거 워낙 관심 없는 종목은 맞습니다만은, 워낙 관심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저희 남녀사도 이거 사담입니다만은, 여기서 내보고 묻더라고요. 사야 돼, 말아야 돼, 이러더라고요. 내가 이걸 왜 저걸 해줬는가 하면요. 여기서 이제 조금 키워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보세요. 충분히 댓글에 대해서 이해를 했고요. 충분히 그 마음 압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줄게요. 제가 이거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야, 이거 이렇게 이뤄왔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는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언저시 공부를 시켜주기 위해서.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요. 이동평균선, 장기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가, 이건 장기 이동평균선은 이쪽으로 와서 보여주는 게 가장 현명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저희 이제 구독자님께서 많이 이뤄온 거는 좋아서, 보기 좋아서 샀다고 하셨는데, 이거에 음, 첫 번째 내가 주식을 살 때 잘못하는 점이 대부분이 어디에서 실수를 많이 한가 하면요. 장기 이동평균선을 안 본다는 사실입니다. 자, 정배열과 역배열은 아시나요? 그러면 정배열과 역배열을 아시면 장기 이동평균선의 정배열과 역배열이 어떻게 구성이 되고, 그 정배열과 역배열을 돌리는 건 어떻게 돌리는 건 아시나요? 자, 또 하나. 그러면 5일선이 11선보다 더 중요한가요? 5일선이 21선보다 더 중요한가요? 아니면 5일선이 61선보다 더 중요한가요? 또 한 가지. 자, 11선이 61선의 정배열 자리는 아시나요? 아니면 61선이 300일선을 200일선, 300일선, 480일선을 돌리는 걸 아시나요? 다 모르실 겁니다. 근데 이걸 다 모르시는데, 여기가 저점이다, 고점이다를 어떻게 아시나요? 싸 보이니까. 우리 개인들은 170만 원 왔는데, 170만 원에서 이 30만 원이니까 너무 싼 거야, 이게. 이거 싼 거는 압니다. 이게 많이 내려왔으니까 싼 거는 알겠는데, 이게 내려올 때는 얘가 그냥 내려온 게 아니고, 얘의 문제점이 있어서 내려온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실 이 회사가 여기 있을 때 이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뭐 알지 못합니다. 안 나면 컨센서스겠죠. 내년에 업황이 어떨 건지, 그다음 내년에 수익률이 얼마나 떨어질 건지 이런 것들이겠죠. 그런 것들이 나쁘니까 이리 왔겠죠. 그러면 저는 그쪽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저는 차트적입니다. 차트로만 설명하고 뉴스도 안 믿고 오로지 차트만 믿습니다. 그러면 차트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첫 번째부터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할 때까지라도 충분히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이걸 충분하게 보시면 내가 무엇을 실수를 했는가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차근차근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시간이 1시간이 갈 수도 있고 더 갈 수도 있습니다. 마음 굳게 잡으시고 제 얘기를 들을 준비가 되셨나요? 되셨다면 출발하겠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주식을 위평선으로 먼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목균형표도 아신다 그러니까 아시는 건 아시는 거고 제가 설명하는 거는 틀립니다. 자, 장기 이동 평균선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웁니다. 자, 먼저 내가 이동 평균선을 알아야지 저것들도 다 알 수가 있어요. 자, 설명을 해드릴게요. 잠깐 제가 만질게요. 여기서 얘가 필요가 없습니다. 얘네들은. 5일선, 11선, 21선 여기 필요로 하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찍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되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서 선 색깔도 맞추겠습니다. 본래 일목균형표로 가면 저 색이 맞는데요. 제가 위평선으로 볼 땐 색깔이 틀려요. 이렇게 보면 되겠네. 자, 보십시오. 이동평균선 60일 이동평균선도 일단은 빼겠습니다. 60일이 빼졌는데 왜 60일이 왜 또 있어? 여기 또 있구나. 자체를 없애야 돼. 자, 보십시오. 이동평균선을 알아야 되는데 이동평균선은요 5일선이 생명선, 이게 5일선이 가장 중요한 선이거든요. 이 선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5일선의 역배열이냐 정배열이냐를 아셔야지 이게 내가 여기서 살 수 있는 자리인지 못 사는 자리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여기서 우리가 너무 많이 지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어, 이 5일선의 정배열, 그러니까 정배열과 역배열부터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정배열은 뭐고 역배열은 뭔지. 우리가 주식 살 때는 정배열에서 사라 그랬잖아요. 역배열에서는 안 된다 그랬죠. 그러면 이 정배열은 뭡니까? 5일선의 정배열은 5일선 위에 캔들이 있을 때 정배열이냐 역배열이냐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거기서도 딱 이 기준이 있습니다. 뭐가 있는가 하면요. 저희 방에 처음 오셨으니까 제가 모든 걸 다 처음부터 아예 모른다고 생각하고 제 기준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쉽습니다. 자, 보세요. 선이 딱 세 가지 길이 없습니다. 이게 수평 길과 상승의 길과 하락의 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을 때는 캔들은 위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있을 때 아래 위로 있습니다. 이렇게 있을 때 밑에만 있어요. 그러면 정배열은 여기가 정배열 초입구가 되는 거고요. 요 부분이 정배열의 초입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역배열의 초입구는요. 여기가 역배열의 초입구가 되는 거고 이거는 정배열이 갔다가 그 다음에 유순하게 누워서 수평인 이도 저도 아닌 시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끝은 여기입니다.
그러면 요걸 뒤로 가면 여기서 앞에 요거를 여기다가 띄워 놓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요런 모양이 되겠죠. 그죠? 여기서 요렇게 됐다가 주가가 아래 위로 움직이겠죠. 그죠? 아래 위로 이렇게 움직이겠죠. 그러다가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역배열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캔들은 여기 들어와 있겠죠. 저는 역시계 곡선을 배우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개념 자체가 이렇게 되는데 시계 방향이 아니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게 역시계 방향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설명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런 모양을 그리다 보니까 역시계 그런 모양이 나오네. 자, 상승의 초입구를 알면 끝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락의 시작점을 알게 되면 끝 지점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뭔 얘기인가 하면요. 정배열과 역배열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가 정배열 초입 구간이고, 그 다음에 정배열에서 꺾이는 지점이고, 역배열로 가는 초입구가 되는 겁니다. 역배열에서 다시 정배열로 돌아서는 이런 자리가 돼요. 이럴 때 캔들이 어디서 있는 것만 보면 돼요. 이것만, 이 세 가지의 길만 보면, 예, 5일선 밑에 어디에 내가 지금 캔들이 있는지를 보면 지금 현재 구간이 어느 국면인지, 이쪽 국면인지, 이쪽 국면인지, 이쪽 국면인지 알 수 있죠. 지금 현재는 무슨 국면이죠? 수평일 수도 볼 수도 있지만, 5일선로 보면 밑으로 꺾인 자리 아닙니까? 그러면 역배열의 시작점이 여기라는 얘기죠. 자, 이게 어디서 시작하고 어디서 끝날지는 모른다는 거죠. 이거를 5일선은 너무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스트게트 슬로를 보면 제가 설명을 다 해줘. 지금까지 맨날 스트게트 설명을 외우시라 그러면서 설명해 줬던 게 뭐였는가 하면요. 처음 왔으니까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스테게트 533이 골든 크로스가 있고, 그 다음에 50은 제가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80이 있는데요. 빨리 설명하겠습니다. 여기는 외워야 되니까. 골든 크로스는 캔들이 5일선 위에 캔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52에 붉은색이 올라가면 11선 위에 캔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시그널선 검은 선입니다. 검은 선이 50을 넘었을 때는요. 5일선과 11선의 골든 크로스가 이루어집니다. 외우십시오. 그 다음에 요거는 똑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설명해 줄게요. 5일선의 정배열 구간의 초입구는 어디입니까? 50을 넘어서는 이 자리가 아이고 5일선에 50 여기 50은 제가 만드는 선이에요. 아무 데도 안 나옵니다. 이거 자체를 설명하는 사람조차가 없어요. 그러면서 스케트 슬로를 갖다 놓고 쓰는데 제대로 못 써가요. 맨날 당합니다. 이거 어떻게 써먹어야 될지 몰라요. 제가 금방 했던 거 외우십시오. 두 번 설명 안 하겠습니다. 해줄 얘기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얘기는 뭔가 하면요. 여기가 5일선의 정배열 자리고 여기가 역배열 자리 초입구입니다. 그러면 알겠죠? 자, 보십시오. 여기가 50 올라갈 때 5일선이 돌아서는죠. 그 다음에 여기서 위로 올 때는 어떻습니까? 여기 위로 올 때는 5일선이 꺾어가 위로 오죠. 그러면 이게 5일선의 정배열과 역배열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밑에서 골든 크로스가 나는 거는 위에서 데드 크로스가 나는 거는 요게 뭡니까? 정배열을 가기 전에 주가가 내려옵니다. 이게 주가가 내려오는 게 아니라 선이 내려옵니다. 제가 연필을 찾느라 그래요. 자, 선이 이렇게 내려올 때요. 내려올 때 여기서 골든 크로스가 납니다. 여기서 골든 크로스가 나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돌아서 가고 정별로 돌아서는 요 자리가 50으로 올라간다는 자리예요. 그러면 위에서 이렇게 꺾어내려 올 때는 여기가 데드가 나는 거고 여기가 50 밑으로 내려오는 자리입니다. 자, 요거 개념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단순하게 왜 일목균형표로 못 올라가나요? 이걸 풀이해 주려고 그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구독자님께서는 처음부터 주식을 다시 배우셔야 됩니다. 기초부터 새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초를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요걸 알았으면요. 해줄 얘기를 많으니까 빨리 갑니다.
두 번 설명 안 합니다. 보통은 제가 두세 번 설명하는데요. 요거 돌려서 보십시오. 두 번째, 12호는 똑같은 개념으로 보는데요. 똑같습니다. 개념이 똑같은데, 얘는 골드와 데드가 11선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인가 하면요. 골드 나면 내 캔들이 이틀 뒤에 얘는 바로 움직이지만 얘는 이틀이라는 시간이 걸려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오일선은 캔들과 선 사이에 계리율이 없습니다. 시간의 개념이 없어요. 공간의 개념이 없어요. 그런데 10일은요, 11선과 캔들에는 공간의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공간의 개념과 시간의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 일목균형표에서 공간의 개념, 시간의 개념 배우죠. 그게 똑같이 들어있습니다. 그거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되면 자연적으로 배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루어진 거는 얘는 5일과 3일로 이루어졌습니다. 붉은색은 3일로 이루어졌고 검은색은 5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얘는 이틀의 시간이 있는 거죠. 이틀의 시간이. 출발은 같이 하는데 한 놈은 5일선에서 뛰어가고 한 놈은 3일선에서 뛰어가요. 이틀이라는 시간이 있어서 얘가 넘어설 때 그 자리를 정확하게 넘어서지만 계리율이 많을 때는 이틀의 시간이 줘야 됩니다. 그러면 골든크로스 나고 이틀 뒤에는 무조건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그 개념을 그대로 돌고 와야 됩니다. 얘가 데드크로스가 나면 이 데드크로스가 여기서 나지 않습니까? 났을 때 11선 밑으로 분명히 내려옵니다. 이틀 뒤에는 분명히 내려옵니다. 그러면 얘가 시그널이 50m로 내려온다는 얘기는 11선 밑에 역배열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역배열이. 그래서 이 역배열의 시작점과 끝점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해가 가셨나요? 요걸로서 설명을 끝내겠습니다. 이제 정배열과 역배열에 대해서 설명이 끝났습니다. 이제 21선과 5일선도 이렇게 했습니다. 21선과 11선의 상관관계를 설명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볼 때요, 21선과 11선의 역학관계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보조지표 중에 트릭스를 알아야 됩니다. 이 트릭스를 알아야 됩니다. 이 트릭스는 뭔가 하면요, 21선의 정배열과 역배열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21선에, 여기가 21선이 0선 위로 올라갈 때 여기가 21선의 정배열 자리입니다. 개념이 똑같아요. 틀린 거 없습니다. 똑같은 개념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되게 쉽습니다. 여기가 정배열 자리고 여기가 역배열 자리입니다. 그러면 주식을 단순하게 생각해 봅시다. 내가 정배열에서 5일선의 정배열에서 주식을 사야 되고 11선의 정배열에서 사야 되고 20일의 정배열에서 주식을 사야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이 정배열 자리인가요? 역배열 자리인가요? 자, 여기에서 시간의 개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면 이거는 시간의 개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밑으로 들어오는 침체의 자리는 공간의 개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얘가 골든크로스를 낸다고 해서 21선은 여기서 바로 골든크로스를 내가지고 갈 수 있을까요? 시간의 개념은 아직도 남아있다고 얘기합니다. 영성까지 올라와야 되지. 20일에 정배열이 만들어진다는 얘기. 20일에 정배열이. 그러면 여기서 공간의 가치에서 밑에서 20일 영선에서 밑에 한참 뒤로 온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골든크로스가 날 때는 내가 살 수가 있지만 이 사는 자리에서 정배열은 아니라는 얘기죠. 21선의 정배열은 여기 올라가야지 정배열이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가 올라가지 않았는데 이게 나왔는데 5일선이 대대 있고 11선이 대대 있는데 얘가 21선이 공간에 시간도 못 채웠고 공간도 못 채웠으니까요. 이 공간은 여기가 올라가야지 공간이거든. 이 공간의 가치도 못 채웠으니까 얘가 여기서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사면 오산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얘가 정배열이고 얘가 정배일 때, 얘도 정배일 때 우리는 비로소 주식을 살 수 있는 자리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도 얘가 정배열이 계속 이루어졌을 때 살 수가 있는데, 정배열은 이뤄놓고 바로 역배열로 들어간 자리로 들어오면 우리는 뭐 해야 되죠?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손절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매매를 안 해주면 정배열과 역배열도 모르고 내가 어디서 사서 어디서 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얘기는요, 저는 이런 얘기를, 이거보단 더 쓰레기 같은 얘기를 하루에 500만, 600만 원씩 주고 전문가라고 가가지고 배우고 다녔습니다. 저는 단 한 가지, LG 에너지 솔루션이 좋아 보여서 샀는데요. 저도 일목균형표 배웠는데 거기에서 풀이를 해주세요. 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제 옛날에 그 뭐 하나 배우고 싶을 때 돈 주고 배울 때 그 나의 고통을 자기네들의 돈벌이로 사용했던 사람들을 생각하면요, 참 기가 막힙니다. 그것도 모르고 가가지고 밥 사주고 생지랄을 했어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거가 진짜 궁금한 사람들한테 제가 알려줘 가지고 여기서 속 시원하게 이거 하나 배워가면 제가 구독자님한테 도움을 주고 구독자님을 잘 되게 해주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 되고 되려고 노력하면서 지금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게 작년서부터 그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제가 이 모든 것을 공개를 하는 겁니다. 이런 설명을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트릭스도 이렇게 자세히까지는 설명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얘기해 주지만 요거는 몇 번이고 보고 외우셔야지 됩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서 이제 개념이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자, 또 계속 진도가 나갈 거예요. 자, 보세요. 그 다음에 개념이 뭐가 들어가는가 하면요, 60일이 들어갑니다. 자, 이 60일이 들어가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어떤 얘기가 되는가 하면요, 이런 얘기가 됩니다. 여기에 개념들은 다 똑같은데요, 여기에 한 가지가 더 들어가 있어요. 60일이 더 들어가 있어요. 트릭스에는요. 그러니까 이 트릭스를 지금 설명을 해줄 건데요. 지금까지 설명해 주는 것, 스토캐스틱 슬로우와 트릭스의 상관관계에 있어서 얘는 5일선이다, 얘는 10일선이다, 얘는 20일선이다로 보면 끝나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는 개념이 더 들어있습니다. 뭐가 더 들어있는가면요, 얘네들의 속임수를, 얘의 속임수를 얘가 잡아주고 얘의 속임수를 얘가 잡아주는 겁니다. 이 스토캐스틱 슬로우는요, 정확하게 잘 맞지만 속임수가 너무 많아서 이 속임수를 저처럼 어느 시점이 내려갈 때 정배열이고 어느 시점이 올라갈 때 역배열이고 어느 시점이 올라가면 5일선의 캔들이 어디에 위치하며 어느 선이 어떻게 올라갔을 때 5일선과 11선의 골든크로스가 이루어지면서 어느 시점에 올라갔을 때 캔들이 11선 위에 캔들이 있으면 어느 시점 내려올 때 캔들이 11선 밑에 캔들이 있는가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만이 설명해 줘요. 왜? 저는 그만큼 고통스럽게 배웠기 때문에 너무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구독자님의 마음을 저는 너무 잘 알고 있다라는 얘기.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할 때까지 들어주십시오. 자, 두 번째 얘기입니다. 이게 영선은 60일 이동평균선과 캔들의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이 60일 이동평균선은 여기에서 트릭스에서 60일 이동평균선은 영선이라서 일자로 서 있는데요, 위에 캔들의 60일 이동평균선은 움직이는 선이 곡선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거랑 어떻게 매치를 시켜주는가 하면요, 트릭스의 붉은 선이 영선을 통과해가지고 밑으로 내려온다는 거는 60일 이동평균선을 하방 이탈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얘가 영선을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는 60일 이동평균선의 캔들이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60일 이동평균선을 이 영선이 되는 거고, 캔들은
지금 현재 60일 이동평균선의 계리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리율.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가 요 공간 있죠. 요 공간. 이게 이제 공간이거든요. 요 공간. 요 공간의 시간이 여기의 공간의 시간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요걸 얘기해줘. 그러면 60일에 정배열이냐, 역배열이냐가 여기서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두 가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자, 어떤 얘기가 되는가 하면 잘 들어보십시오. 얘가 여기서 골든크로스를 냈는데, 얘가 영선을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위에서 데드크로스가 난다는 얘기는 아래 지표, 5일선, 11선, 21선이 하방으로 가고 있는데, 얘가 상승으로 간다고 해서 이게 올라갈 수 있나요? 못 올라갑니다. 자, 단순하게 생각해 봅시다. 5일선의 데드일 때 주식이 올라갈 수 있습니까? 5일선과 11선의 데드 크로스일 때 주식이 올라갈 수 있습니까? 5일선과 11선의 데드 크로스 있을 때 주식이 올라갈 수 있습니까? 자, 올라가는 거 보여드릴게요. 5일선 위에 캔들이 있을 때 올라가며 5일선과 11선의 골든 크로스 있을 때 주식이 올라가며 5일선이 21선을 골든 크로스일 때 주식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지금 그게 여기서 한 개라도 이루어진 거 있나요? 그런데 여기서 사셨다고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뭐 알고 하셔야죠. 당연합니다. 이거 안 배웠으니까요. 누가 저처럼 알려주는 사람 없으니까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독자님, 저 이제부터 댓글 잘 달아주셔야 됩니다. 저는 소통하지 않습니다. 댓글로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십시오. 제가 아는 내용은 얼마든지 찍어서 올려줍니다. 그게 저의 즐거움입니다. 제가 알려주는 것만 즐거움이 있는 게 아니고요. 이런 영상 찍는 게 저의 즐거움입니다. 이걸로 인해서 돈 벌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냥 필요한 사람들이 제 얘기를 듣고 그걸로 인해서 어려움을 해소할 수만 있다면 저는 거기에 즐거움을 가지면 됩니다. 그러니까 댓글 주신 게 저의 즐거움이라는 얘기예요. 저의 고통이 아니고. 자, 이제 개념을 다시 잡아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조금 어려운 문제라서 한 번 더 설명해 주겠습니다. 이거는 20일의 정별이냐 역별이냐도 있지만, 그 다음에 60일 이동평균선의 정별과 역별도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부터 또 넘어갑니다. 자, 자, 이렇습니다. 이거를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옛날 과거를 한번 봅시다. 이쪽 과거. 여기서 여기까지만 한번 볼게요. 자, 이까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정배열과 역배열이 5일, 10일, 20일, 60일까지의 짧은 선들의 정배열과 역배열이 있기도 하지만, 장기 이동 평균선의 정배열과 역배열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장기 이동 평균선의 정배열과 역배열을 대부분 보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왜 안 보는가 하면 봐도 모릅니다. 왜 모를까요? 장기 이동물은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움직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움직임을 내가 모르기 때문에 주식을 역배열해서 사는 겁니다. 역배열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5분 시간에는 장기 이동 평균선이 정배열을 만들어내고 그 정배열을 어떻게 만들어내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정배열 장기 이동 평균선이라 그러면요. 제가 장기 이동 평균선을 청순 촌놈할 때 배울 때 어떻게 배웠는가 하면요. 200일선, 300일선, 480일선을 장기 이동 평균선으로 배웁니다. 그 이상 다른 분들 쓰는데요. 저는 그건 모르고요. 요 세 가지 배운 대로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장기 이동 평균선을 깔고 앉았을 때
단기 이동평균선이 정배열이면 사면 먹습니다. 무조건 먹어요. 아무 때나 사도 들고만 있으면 먹습니다. 그러면 이 60일 이동평균선, 장기 이동평균선까지 내려올 때 이 자리는 다 사는 자리입니다. 그죠? 여기는 역배열로 잠시 들어간 자리고요. 요거는 고민해야 되고. 자, 이 자리에서 보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단기와 장기가 정배열이었다가 여기서부터 역배열로 만들어지는 구간이거든요. 요 부분 잘 기억하십시오. 요 부분 내가 일목균형표에서 설명을 해줄 때 요 부분 설명해 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초입구입니다. 초입구. 역배열의 초입구예요. 장기와 단기의 역배열의 초입구입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다시 여기서 내려와서 여기서 보겠습니다. 요거 보기 전에 요거 하나 더 보고 갈게요. 자, 국면입니다. 여기 국면과, 여기 국면과, 지금 여기 국면을, 여기는 미리 보십시오. 정배열 국면이고, 이게 역배열 국면이고, 지금 현재 국면이 무슨 국면인가를 보겠습니다. 길게 안 보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현재 국면에 장기 이동 평균선의 국면이 어떻습니까? 완전 역배열이죠. 400일선, 300일선, 200일선, 60일선, 20일선, 10일선, 5일선입니다. 이게 싸다고요? 왜 싸죠? 저는 이것도 비싼데요. 단순 논리로 보면요. 100얼마에서 이만큼 내려왔으면 이건 뭐 회사가 망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내려올 수 있습니까? 거기에는 뭐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모르는 주식 담당자도 우리한테 알려주지 않는 무슨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문제를 해결하면 얘네들이 바뀔 겁니다. 그러면 5분에 이제부터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이제부터 설명을 해 주는데 귀 쫑긋 세워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한 번만 설명합니다. 뒤에도 설명할 게 너무 많아서 그래요. 벌써 32분을 찍었어요. 자, 단기에 5일선, 10일선, 20일선을 돌려 세우는 게 누가 돌려 세웁니까? 5일선이 돌려 세웁니다. 그러면 얘가 5일선에 정배열이 돼서 여기에 국면으로 보면요. 여기에 50위에서 길게 있을 때 주가는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면 11선에 50위에 많이 있을 때, 50위에 얘가 많이 머무를 때 주가는 올라갑니다. 얘 역시 똑같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얘가 52로 올라간 시간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기서부터 보면. 어떤 시간이 더 많죠? 내려온 시간이 더 많나요? 올라간 시간이 더 많나요? 여기 보십시오. 얘의 속임수를 얘가 잡아주잖아요. 그죠? 단순히 봐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를 내가 52의 신저가에서 52의 신저가봉을 찾고 이거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아니니까요. 기본적으로 이 장기 이동평균선을 돌려 세우는 놈은요. 60일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을 다 땡겨 올리는 이동평균선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더 이상 설명 불가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종목으로 가서 설명을 한 번 더 해드리겠습니다. 보십시오. 어, 저한테 그 두 분한테 찍어줄 건데요. 늦게 이렇게 방송을 해주면 제가 언제 사나요? 이거, 저거, 저한테 댓글 달아주신 분은 그 앞전에 LG 뉴스전 솔루션 저거 일목균형표로 해석해 주려는 분한테 감사하다는 얘기 해줘야 됩니다. 같이 찍어주니까요. 그런데 득템하신 거죠. 이거를 배웠으니까. 근데 본래 그 뒤에서 해줄 얘기가 너무 짧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긴 거를 먼저 해드리는 겁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냥 다른 사람들이 생각이 이래가지고 잘못 산 건데 그 잘못 산 거가 내가 몰라서 그런 거고 지금 저한테 그거 물어보신 것도 정확하게 이 부분을 몰라서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신 거거든요. 그래서 같은 분한테 댓글을 달아주겠습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요. 어떤 게 보이시나요? 내가 이걸 뭐 내가 선전하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요. 얘 역시도 장기 이동 평균선을 끌고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입니다. 다 지우고 보여드릴게요. 장기 이동 평균선에 정배열이 있다가 역배열에 시작된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그리고 계속 역배열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돌아서죠. 그러면 이거 돌아서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이거 돌아서는 거 어떻게 하냐고요. 여기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보세요. 요거를 제가 여기다가 저장을 하나 해 놓을게요. 왜 그런가 하면요.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저 일자리 썼던 거를 다 설명해 주리라고 만들어 놓은 차트입니다. 요거 두 개는 놔둘까? 이렇게 했으면, 아니야. 자, 보십시오. 여기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얼마나 좋은 자리에 들어있는가 보십시오. 여기 저항 자리를 받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설명해 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60일 이동 평균선이 수급선이면서 굉장히 중요한 선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5일선과 11선과 20일선이 중요하듯이 5일선과 11선을 보면요. 11선과 60일선 보는 거랑 60일선 한 개만 보는 거랑 방법은 비슷하게 보는데 개념이 5일선, 11선, 21선의 개념들이 다 틀리고요. 60일선의 개념도 틀리고 200일선과 480일선의 개념이 틀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선이 하나를 골라라 그러면 60일 이동평균선이 가장 중요시 보고 우리 주식하는 사람들은 그 수급선이라고 해요.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선이 6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그러면 60일 이동평균선이 도대체 얘가 하는 일이 뭔데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는 얘기를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60일선은요, 장기 이동평균선을 정배열을 만들 수도 있고 역배열을 만들 수 있는 게 60일 이동평균선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거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세요. 60일이 모든 선을 깨고 내려오면요. 깨고 내려오는 건 괜찮습니다. 깨고 내려오는 건 괜찮대. 얘가 한번 반등을 해주면 이 내려오던 선도 다시 돌려 세우거든요. 근데 얘가 안 돌려 세웁니다. 여기서 보십시오. 여기서 보면 60일이 모든 선들을 한번 깨고 올라가죠. 올라가면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이 장기 이동평균선에 급격하게 내려오던 이동평균선이 눕게 만듭니다. 그리고 다시 내려오면 얘네들이 다시 60일이 내려오면 얘네들 이동평균선이 적극하게 내려오다가 행보하는 국면 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이 60일이 여기 와서 11선과 60일이 서로 교차를 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알려고 그러면 뭐를 알아야 되는가 하면요. 이 개념부터 먼저 잡아야 됩니다. 자, 요거 설명하기 전에 개념부터 한번 잡고 가겠습니다. 자, 60일선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요. 11선이 여기서 들락날락합니다. 이렇게 들락날락해요. 그럴 때
이게 계속 내려갈지 아니면 얘가 이렇게 돌았을지를 이 11선이 결정을 해요. 이 11선이. 이 61선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내가 이거가 올라가는 거는, 이거는 데드보죠, 데드보. 이것도 데드보입니다. 이거 골든보죠, 골든보. 밑에서 내려오는 것도 하락 골든보입니다. 이게 61선 올라간 게 골든보고요. 데드보는 요렇게 내려왔다가 못 올라가는 게 이게 데드보입니다. 요렇게. 요게 데드보고, 요거는 하락 골든보, 하락 데드보입니다. 그럼 상승은 상승 골든보와 데드보가 있죠. 이거 반대입니다. 그거 설명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뭔가 말 60일선을 올라갔다 내려왔다가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거는요. 60일선은 여기 올라갈 때 얘가 돌려 세우려고 준비를 할 수 있었는데 바로 되돌리니까 얘가 돌지도 돌을 시간도 없이 그냥 내려온 겁니다. 그러면 얘가 여기서 돌아가려 그러면 11선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요. 얘가 올라가서 내려와서 여기 내려와서 다시 여기를 깨지 않고 올라가 줘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내려와서 또 올라가 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60일선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 60일. 그러면 제일 처음에 60일선을 11선 60일선을 돌려 세우잖아요. 이렇게 돌려 세우는 이게 내려오는 거를 눕게 만들어 놔놓고 다시 60일선까지 다시 안착을 합니다. 이게 안착을 하고 여기서 돌아서 올라갈 때 비로소 60일의 정배열이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60일의 정배열이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얘가 또 올라가다가 60일선까지 내려오는 자리가 나옵니다. 이 60일선을 내려오는 자리가 나오면 여기에서 다시 60일선을 올리는 거는요. 우리가 주식을 볼 때 지지와 저항은 저는 여기서 이렇게 지지와 저항을 봅니다. 요게 우리가 한번 지지와 저항이 끝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식을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여기 내려올 때 여기서 정배열해서 다시 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또 다시 60일선까지 내려오는 이 구간에서 60일선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요 내려오는 구간에서 여기서 또 우리가 정배열 여기와 똑같은 거를 만들어서 여기서 사서 여기서 또 매도하고 여기를 기다렸다가 여기를 사야 된다는 거죠. 이 얘기를 왜 해주는가 하면요. 이 얘기를 왜 주는가 하면 이게 내려올 때 장기 이동평균선은 여기서부터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에서는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면 60일선을 여기서 정배열 만들어낸 이 자리는요. 60일의 장기 이동평균선을 내려오는 거를 돌려 세운 자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60일이 실패를 한 거고 여기에서 60일은 실패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만들어졌으니까요. 그러면 여기 만들어진 거는 자기가 잘라서 만들어 놓은 60일의 정배열 초입구고 지금도 60일의 정배열입니다. 역배열은 아니에요. 정배열이에요. 근데 여기서 저는 개념이 틀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게 요게 지지와 저항을 보지만 두 번째 이게에서 두 가지가 나옵니다. 얘가 첫 번째 올리는 거 자기의 60일의 정배열을 만들어내고 두 번째 이게 정배열을 다시 한 번만 해서 한 번에 급등자리를 만들어내고 다시 60일까지 내려올 때는요. 장기 이동평균선에 내려오는 거에 최고 먼저 있는 이동평균선이 미칠 선입니다. 200일선을 내려오는 거를 눕게 만드는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올라간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기는 200일선의 정배열 자리를 만들어낸 자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보십시오. 여기에서 200일이 점점 붉은색인데 여기 내려오던 200일선을 자기가 역배열 구간에서 자기가 만들어낸 정배열 구간을 만들어내고 두 번째 여기서 정배열을 만들어낼 때는 200일선을 정배열을 만들어내는 초입구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200일의 정배열이 된 거예요. 그러면 200일의 정배열을 만들어냈다는 얘기는 300일 이동평균선을 이뤄오던 이동평균선을 눕게 만드는 자리가 이 자리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5분에 올라갔을 때 200일의 정배열 만들어 놓고 5분에 300일의 정배열을 만들기 위한 작업을 여기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두 분의 정배열을 여기서 보면 60일의 정배열, 200일의 정배열, 60일의 정배열, 200일의 정배열, 이제 300일의 정배열, 그 다음에 또 올라가가 요런 모양을 하나 더 만들어야만 400일의 정배열을 만들어낸다는 얘기죠. 그리고 난 뒤에부터 60일선까지 내려와서 60일선을 훼손하지 않고 끊임없이 올라가는 자리를 만들어요. 저한테 오늘 너무 늦게 저한테 이런 영상을 보내주시면 저는 어떡하라고요? 이 댓글을 달아주신 분한테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해 줬는 게 너무 늦게 줬나요? 지금 이 자리가 너무 늦게 준 건가요? 삼성 SDI 가서 보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제가 여기서 너무 늦게 우리 구독자님한테 매수를 하라고 줬나요? 저랑 만난 게 여기서 만났으니까 그렇지. 저는 여기서부터 이 주식을 갖다가 100만 원 갑니다 하면서 멘트를 하면서 지금까지 내려왔어요. 이 내려올 때 저의 진정성 모르시고 여기서 엄청 많이 봤어요. 뭐 이런 사람이 있나? 이게 고통스러운 자리 아닙니까? 여기서 1000명씩 들어가 봤어요. 결국은 여기 올 때요. 50명도 안 봤어요. 그 50분이 지금까지 보면서 여기서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으셨는 줄 아시나요? 유상증자 할 때요. 100%다 받아라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서 낱개로 조금씩 사세요 하면서 이거 천천히 올라가야 됩니다. 여기서 샀는 거 계좌 분리해가지고 절대로 팔으시면 안 됩니다. 이 계좌를 여기서 샀는 거를 100만 원까지 갔을 때 내가 이 수익을 봐야지 됩니다. 이걸 100만 원까지 끌고 갈 수 있을까요? 저의 설명을 안 듣고는 절대로 못 갑니다. 아마 제 설명을 안 들으신 분들, 여기서 팔고 후회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여기서 팔고 잘 팔아서 내가 언제 들어갈 때 이 자리는 들어오면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못 삽니다. 저는 그런 경험이 없을까요? 저는 그런 경험도 없이 이런 얘기를 주야장창 해드릴 수 있을까요? 제가 주식이 10년째 하고 있는데, 저, 제가 하나 설명을 하나 해줄게요. 제가 주식을 제일 처음에 했던 종목이 무슨 종목인가 하면요. 이거 참 무서운 얘기인데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자, 보세요. 롯데모틀즈입니다. 자, 이거 보여드릴게요. 제가 시작했을 때 6시 시작했어요. 15,000원인가. 여기서. 여기 샀는 거 지금도 들고 있고요. 여기서 샀는 거 아직도 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얼마나치 샀는가 아세요? 여기서는 꿈이 부풀으니까요. 절대 그거 하지 마십시오. 제일 처음에 돈을 우리가 열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잘 모르니까 조금만 넣죠. 근데 요거 이익 냅니다. 요게 요공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여기서 생각하죠. 아, 내가 제일 처음에 20였으면 지금 공이 이만해졌을 건데. 그죠? 이게 이만해졌을 건데. 이래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 제일 처음에 생각했던 거에서 두 번째 늘려놓고 세 번째 늘려놓으면 지금 이만한 공이 돼 있습니까? 이게 요공이 돼 있죠. 제 얘기가 틀립니까? 저도 이 경험을 다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삼성 SDI나 LG 에너지 솔루션 가고 남들이 안 해주는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남들이 안 해주는 얘기를. 제가 남들이 안 해주는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거 어디에 가도 이거는 돈을 받아도 엄청난 돈을 받고 이거를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저는 단 10원도 안 받고 저한테 그냥 좋은 댓글만 좀 달아주십시오. 뭐 구독, 좋아요 안 해줘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오늘 두 분한테 이거 이어주면 저한테 강신도가 되실 건데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그렇게 우습게 들으십시오. 그래서 이 60일 이동평균선이 4번에 걸쳐서 60일을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60일을 올라갔다 내려왔다를 해줄 때 장기 이동평균선을 돌려 세우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전 마무리 짓게요. 그랬을 때 이 트릭스를 보면서 우리가 얘가 영선 밑에 내려오면 뭡니까? 여기 다시 매수 자리고요. 여기서 한 번 더, 얘는 여기까지 내려오면 다인데 여기서 한 번 더 빼줬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상승의 눌림목에서는 여기서부터 뭐 하락이 간 겁니다. 그러면 이 지금도 하락선상이 있어요. 이 골든크로스가 날 때까지는 하락이라는 얘기죠. 골든크로스 나고 공간의 가치와 시간의 가치 설명해 주죠. 요거 계산해 보면 요 자리가 늦게 보내줘서 죄송합니다만은 그 얘기는 저한테 잘못하셨습니다. 왜 일찍 오시지요? 이 밑에서 늦게 오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느 시점에 주식을 가지고 있든지 그 사는 시점은 중요치 않고 그거를 내가 손절을 하는 거냐 손절을 하지 않고 이익으로 만들어내서 갈 수 있느냐를 저한테서 배우시면 됩니다. 그런 얘기 다 해줍니다. 계좌 분리, 그 다음에 자금의 분리, 그 다음에 가격대의 분리, 이런 것들을 다 분리해야 됩니다. 절대 물타시면 안 되고요. 불타기도 절대 불타기를 할 때 한 계좌에서 불타기 하시면 절대로 안 되고 계좌 분리해서 불타기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려드리면서요. 우리가 지금 가장 잘 나가고 핫한 종목을 하나 보여주겠습니다. 내가 이거 할 때마다 맨날 이거 보여줘요. 맨날 보여줘요, 이거요. 자, 보십시오. 내가 8,000원, 이게 8,000원입니까? 얼마입니까? 8,000원이겠죠. 8,000원입니다. 이건 뭐, 불과 2020년이니까 6년배 안 지났어요. 6년 들고 가 240만원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기관들도 이렇게 못 먹습니다. 근데 저는 하라 그럽니다. 왜? 여기서 장난처럼 사시라고. 그리고 팔지 말으라고. 그러면 장난처럼 사라는 얘기는 뭡니까? 내가 한 개, 두 개 샀는 거는 이게 아무리라도 팔고 싶지 않겠죠. 그거 팔아갈 돈 됩니까? 돈 안 되죠. 근데 여기서 100개, 200개 샀는 거는 조금 올라가면 어떡합니까? 수익이 다시 꽝 될까봐 걱정돼서 팝니다. 그러면 장난처럼 사는 게 더 좋을까요? 내가 여기서 왕창 사가지고 몇천만 원을 버는 게 더 중요할까요? 오히려 장난처럼 사가지고 계속 내가 안 써도 되는 돈만큼만 사가지고 이걸 끌고 갈 수 있는 거를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단지 마음이 급해서, 그러니까 그 마음 압니다. 내가 오늘 되면 내일에 더 비싼 가격을 주고 사는 게 저는 싫은 거죠. 저 역시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는 나의 욕심이고, 욕심이라는 거, 이거 욕심을 내려놓고 주가는 항상 등락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오늘 본 단가되면 더 밑에서 살 수 있는 날이 온다는 거죠. 그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라는 얘기였고, 그때 제가 선 하나 그려주고 그 선 밑으로 내려오면 한 개씩 한 개씩 한 개씩 사세요라는 얘기가 그런 맥락에서 들어있는 거고요. 저희 구독자 두 분께서는 뒤로 가서 저의 얘기를 뒤로 가서 5편이나 10편 정도 한번 보시고 여기 와서 본인의 생각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의 진전성, 저놈이 똑바로 얘기해 줘. 저놈이 나한테 속이진 않을까? 저의 얘기를 어떻게 들으셔야 되는가 하면요. 제 얘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 두 분께서 검증을 해야 되는 거지. 저를 갖다가 이런 얘기를 해준다고 해서 무조건 맹신하고 믿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두 분한테 뒤통수 때릴지 어떻게 합니까? 그런 일은 없는데요. 그렇게 점검을 하시고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배열과 역배열을 지금까지 설명해 줬고, 그 다음에 장기 이동평균선의 정배열을 누가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그 정배열이 만들어냈을 때 주식이 어떤 모습으로 흘러가는지를 보면 우리가 예시로 보면 알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이게 바로 정배열과 역배열을 가지고 우리가 주식을 바라보며, 그 다음에 적게나마 조금씩 여기서 미약하게 샀는 이게 여기 가서는 240만이 된다는 거예요. 8,000원짜리가 240만원이 가는 머나먼 길을 저랑 같이 가자는 거죠. 저랑 같이 갈 때 삼성 SDI 100만원까지 갑니다. 저의 멘트 아닙니까?
그게 내려올 때도 그 멘트를 계속 썼고 올라갈 때도 그 멘트를 씁니다. 그 다음에 차트와 I가 어떤 개념으로 제가 쓰고 있는지를 아신다면 차트가 들어있을 때 저랑 맞는 게 본인들은 행운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구독자님들 만난 것도 행운이고요. 이런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저한테는 행운입니다. 그리고 구독자님이 저랑 만난 것도 이런 사람을 한번 만난 것도 행운이라는 거죠. 서로의 행운이 두 개가 엎쳐졌으면 얼마나 커졌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100만 원 가서 그때 가서 한번 커피 한잔 합시다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건 그때 가봐야지 알는 거예요. 그전에는 소통하지 않습니다. 저한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열심히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가시죠? 그래서 요런 관계를 알고 계신다면 지금 다시 LG 생활건강으로 가서 본다면 LG 생활건강이 어디 있나요? 여기 있죠. 이 국면이 싼 국면인가요? 비싼 국면인가요? 비싼 국면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설명을 해주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목균형표를 배우셨다고 그랬는데요. 일목균형표는 너무 어렵게 배우지 마십시오. 쉽게 제가 개념을 쉽게 해서 잡아드리겠습니다. 너무 쉽습니다, 이거. 저도 이 개념을 딱 알고 붙으면요. 그냥 일사천리로 다 풀리는 거예요, 이게. 제가 그렇게 이거 일목균형표를 제가 얼마나 그분은 정선 찾는 유튜브 싹 다 봤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 본 것도 아니고, 어떤 거는 심지어 막 30분, 50분 본 것도 있어요. 뭐 도저히 봐도 모르겠는걸요, 뭐. 저는 뭐 이렇게 뭐 될 줄 알고 뭐 이게 했겠습니까? 뭘 지우려 그랬지? 여기 있는데 엉뚱한 데가 있어. 지금 눈이 조금 머들머들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일목균형표는 설명하려면 굉장히 많은데요. 그냥 단순하게 설명해 주겠습니다. 아주 쉽게. 자, 보십시오. 일목균형표는요, 너무 어렵게 볼 필요도 없습니다. 기준선, 전환선 필요 없고요. 고행스탠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보십시오. 자, 어, 내가 주식을 살 때는요, 구름 위에 올라갔을 때 사야 됩니다. 이 구름 위에 올라가 있을 때 사서 구름 위로 올라가서 선행스텐 원을 건드리거나 구름 안쪽으로 들어오면 부정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 얘는 구름으로 보는 일목균형표로 볼 때는요, 구름 밑에는 절대로 사시면 안 됩니다. 구름 위로 올라갈 때 내가 사서 구름까지 바라보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구름 밑이라는 얘기죠. 구름 밑이니까 살 이유도 없고 살 필요도 없고 답이 없다는 겁니다. 이 보조지표가 필요로 하지만 일목균형표 이렇게만 보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입니다. 너무 쉽게 설명하니까 좀 뭐 이런 게 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 다음에 호행스 때는 나중에 하죠. 전환선입니다. 가벼운 선부터만 이렇게. 자, 가벼운 선입니다. 가벼운 선을 볼 때, 이제부터는 이제 일목균형표가 다 들어갑니다. 여기서 보면요. 어떤 걸 이제 여기서 봅시다. 여기서 이만큼만 볼까요? 자, 보겠습니다. 제가 개념을 아까 전에 이동평균선과의 개념을 설명할 때 어떤 개념을 설명해 줬는가 하면 이 개념을 설명했습니다. 상승과 수평과 하락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주식을 여기서만 사야 되죠. 여기서는 부정적인 얘기 아닙니까? 자, 똑같은 개념입니다. 전환선이 상승하고 있는데 전환선 위에 캔들이 있으면 삽니다. 단순합니다. 전환선 밑에 내려오면 팝니다. 전환선 위에 올라가면 삽니다. 전환선 밑에 내려오면 팝니다. 이것 말고는 매매가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가장 좋은 거는 구름을 보면 한 가지를 더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일목균형표에 답니다. 자, 두 번째 개념이 들어가겠습니다. 너무 빨리 가죠? 왜 빨리 갈까요?
앞에서 개념을 다 잡았으니까 뒤에는 설명할 게 없는 거예요. 뒤에 우리 늦게 줘서 제가 어떻게 사나요? 여기 설명은 그냥 앞에 설명을 다 듣고 오면 뒤에는 그냥 그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 댓글을 달아주신 회원, 구독자님 얘기는 그냥 지금부터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얘기입니다. 기준선입니다. 기준선의 개념은요, 똑같습니다. 기준선 위에 가지고 있고요. 기준선 밑에 니로 옵니다. 니로 오더라도 구름이 양구름이면 이 자리는 눌림목 개념으로 봐야 됩니다. 다시 기준선과 전환선 골든크로스 있을 때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데드크로스가 나면 역별인데 구름까지만 버텨도 됩니다. 구름에서 돌아갈지 안 돌아갈지는 여기서 답이 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또 여기의 개념과 틀리죠. 얘는 전환선 밑으로 내려올 때 매도였지만 이제는 기준선 밑으로 내려올 때 매도가 됩니다. 그러면 기준선 위로 올라갈 때 매수해서 기준선 밑에 내려오면 매도를 쳤다가 기준선을 다시 올라가면 또 다시 사야 됩니다. 그러면 전환선 밑에 한 번 팔고 마무리 팔고 다 팔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살 때 어떻게 삽니까? 전환선 위에 조금 사고 기준선 위에 조금 사고 구름 위에서 사고 들고 가고 눌림목일 때 한 번 더 사고 여기서는 장난처럼 사고요. 본격적으로 사고요. 눌림목일 때 계좌 분리해서 또 삽니다. 그리고 팔 때는 어떻게 팝니까? 여기 거부터 순서별로 팝니다. 이러면 개념이 다 잡혔죠. 사는 것도 개념을 다 잡았죠. 그 다음에 후행 스타일입니다. 여기에 전환선과 기준선의 상관관계 어떻게 쓸 건지, 이렇게 쓸 건지, 저렇게 쓸 건지는 여기서 이미 1시간 넘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거는 청성촌놈 유튜브가 많으니까 거기 가서 일단 개념을 잡고 오셔가지고 저희의 길과 길 사이를 보시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후행 스텐이 마무리입니다. 자, 지금 일목균형표로 설명하는 거는요, 일목균형표를 내가 알고 있는데, 일목균형표로, LG 생활건강을 지금, 풀이를 해주려고 해서 풀이를 하는 것도 하나가 있지만요, 일목균형표에 들어와서 설명하는 거는, 두 번째 저한테 댓글 달아주신 분의 설명과 동일한 설명이 같이 나간다는 사실을 해드립니다. 뭔 얘기인가 하면 너무 늦게 알려줬다. 너무 저랑 늦게 만났다. 이 얘기가 되는 거고 후행 스텐과 전환선과 기준선과 후행 스텐과 구름의 상관관계에 있어서 내가 매수를 해야 되는 자리와 매수를 하지 말아야 되는 자리를 정확하게 지금 설명합니다. 그래서 기준선과 전환선의 상관관계 이런 거는 아예 설명 자체를 안 합니다. 여기서 설명 자체를 안 합니다. 하면 너무 길어져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후행 스텐입니다. 후행 스텐은요, 어떻게 보는가 하면요, 내 지금 있는 캔들에서 26일을 뒤로 백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건 조상이라 그랬죠. 배우시는 분은 아시죠? 자, 후행 스텐이 캔들을 건드릴 때 앞에 기준선과 전환선의 골든 크로스가 이루어지면 합이 맞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매수를 하는 자리고요. 후행 스텐이 전환선을 건드릴 때 후행 스텐이 전환선을 건드릴 때 캔들은 선행스탄 원에 가서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이때 또 한 번을 더 살 수 있습니다. 그럼 후행 스텐이 기준선을 건드릴 때 이 기준선을 건드릴 때 이 얘는 26일 그러니까 자기가 못나서 만들어 놓은 26일의 빗각자리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얘가 여기서 만들어진 빗각자리 여기가 26일이거든요. 보세요. 그래서 얘가 후엔스텐이 기준선을 건드릴 때 자기가 26일에 만들었던 빗각자리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후행스텐은 어디로 지나갈까요? 후행스텐이 지나가는 길도 우리는 정확하게 훤하게 깨고 있다는 얘기 이렇게 간다는 거죠. 이렇게 갈 때 주가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랬을 때
첫 번째 사는 자리, 두 번째 사는 자리, 세 번째 사는 자리, 여기는 네 번째 사는 자리.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 오면요, 52의 신고가 자리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요 설명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52의 신고가가 만들어지면 여기서 어떻게 될 거냐? 26일에서 신고가를 여기는 분명히 만들어낼 겁니다. 만들어낼 거고, 여기서 만들어냈을 때 33일에서 40일 사이에 52의 신고가를 다시 한번 더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인가 하면요. 이 얘기가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 이제 지금 현재 이 자리가, 지금 요게 내가 선을 갖다가, 여기 건 자리가 52의 신고가 자리입니다. 26일의 신고가 자리와 52의 신고가 자리인데, 여기 와서 바로 갈지, 아니면 얘가 여기서 한번 설정 눌러주고 올라갈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뭔 얘기인가 하면, 여기서 올라가서 여기까지 눌러주고 이렇게 올라갈 때 여기 자리를 찾아내는 자리가, 이 자리가 뭔 자리입니까? 52의 신고가가 만들어지는 자리. 이 자리가. 그러면 제가 위평선가이고 그 위에 꼭 기억하세요. 그 얘기 할 겁니다. 했던 자리 기억나시나요? 저 위에. 이 위에, 여기, 이 부분요. 이 부분 내가 기억하라 그랬죠. 자, 보세요. 그 부분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거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문의하면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할 때까지 구독자님 고생시킨다니까요. 근데 그게 고생일지 기쁨일지 모르겠습니다. 스렝스텐 2가 여기서 꺾이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뭔가 하면요, 자기가 못나서 만들어낸 52의 신저가입니다. 여기가 52의 신저가. 이 52의 신저가 있을 때 여기에 스렝스텐 2가 여기가 처음으로 내려오는 자리가 되거든요.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여기서 52 신저가를 또 만들어냅니다. 이게 또 만들어내요. 이 또 만들어내면 여기가 뭡니까? 또 만들어낸 게 60일의 역배열을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는 장기 이동물을 역배열로 만들어내는 초입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렝스텐 2가 계속 내려가면 단국이 협조를 내려가는 건 상관없는데, 단국의 협조가 아닌 지가 못나서 내려가는 건요, 끝까지 내려갑니다. 이거 끝까지 내려가요. 이거 어디서 멈출지도 몰라요. 이게 멈추는 자리. 보십시오. 끝까지 내려옵니다. 이렇게 내려온 놈을 갖다가 스렝스텐 2가 이렇게 내려가요. 내려오는 놈을 갖다가 산다고요. 여기서 한번 정배열을 만들어냈죠. 요 정배열이 뭡니까? 52의 신고가가 만들어진 여기가 60일의 정배열 자리가, 여기 스렝스텐 2가 올라가는 자리가 60일의 정배열. 우리는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판매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 보면 내가 설명했죠. 전환선 위에 괜찮고 기준선 위에 괜찮고, 여기서 어떻게 사서 어떻게 매매를 할 건지를 설명을 다 해드렸습니다. 1시간 7분, 8분, 한 거진 10분 가까이 되는데요. 저도 이 얘기 지키면서 물 한 잔도 안 먹고 끊임없이 왔습니다. 이거요, 한두 달 할 얘기를 1시간 만에 찍힌다는 게, 이게 나도 대단한 사람이지만, 이 얘기를 듣고 알아들을 수만 있다면 그 두 분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 원래 새해에 만났는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늦게나마 아직도 구정은 아직도 멀었으니까 아직도 새해입니다. 저는 새로 만나신 분들이 새해입니다. 그리고 구독자님,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뭐 오시면 인사하십시오, 서로. 저는 하트, 엄지천을 한번 눌리고 제 하트 있는, 제 사진 있는 거 눌러지는 게 저거 댓글입니다. 그리고 댓글을 잘 보십시오. 제가 댓글을 달아주는 거가 다 요런 설명을 해주는 거니까 그거는 무조건 보셔야 된다는 사실을 알려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